이분 말씀해주신 증상, 매일 명치가 아프고 답답하고 뭔가 가슴이 막혀있는 느낌, 속이 메스껍고 멀미한 듯한 느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처럼 기능성 소화 불량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방송 전에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해서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치료하고 처방해드리고 왔습니다. 이 기능성 소화 불량의 원인,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칠정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희노우사 비경공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감정 자체가 좀 기복이 클 때 기능성 소화 불량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적, 그리고 세 번째, 담적. 이렇게 세 가지로 기능성 소화 불량의 원인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적이 있는데요. 식적은 무엇이냐? 한자를 뜻풀이하면 음식이 쌓여 있다.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한 음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나타내는 한방 용어입니다. 네, 이 식적의 증상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소화 불량, 복부에 팽만감,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 또는 속이 쓰린다, 복부의 통증 및 답답함, 그리고 트림 및 방귀가 좀 잦고,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변비 또는 설사,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좀 겹쳐서 변비와 설사 경향을 반복하는 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적을 좀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얼마 먹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배꼽과 명치, 중간 부위를 중환혈이라고 합니다. 이 중환혈 자리를 눌렀을 때 좀 단단하고 아프다 한다면 식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위의 증상 나타난 지가 오래됐고 내가 체를 한 채기가 있는데 이 채기가 오래됐으면서 소화제를 먹어도 똑같다 라고 하신다면 식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식적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식적이 오래되면 식적 요통, 허리가 아픈 증상, 그리고 식적수, 식적으로 인해서 기침, 그리고 식적설이라고 해서 식적으로 인해서 설사 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적의 증상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식적의 원인 궁금한데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위의 허약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난 이후로 음식 섭생을 잘못해서 비위가 허약해진 경우 이 식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불규칙적인 식습관, 세 번째로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그리고 지나치게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뭔가 드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늦은 밤, 그리고 취침 전에 먹는 습관,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식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식적에 대한 치료 굉장히 궁금한데요. 식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네,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 치료입니다. 침 치료를 통해서 좀 경직되어 있는 위장관을 좀 풀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뜸 치료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좀 경직되어 있는 소화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한약 치료는 한 번만에 다 나을 수는 없고 이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증상에 맞게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식적, 비위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보통 기간이 길었을 경우에 한약 복용은 2에서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또한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식적은 식이수정을 통해 좋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적이 오래되면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소화 흡수가 어려운 경우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겠죠. 이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공진단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뢰해 주신 환자분의 증상을 한번 보면 특히나 이제 나이라든지 호소하시는 증상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명치가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에 뭔가 딱 걸려있는 듯한 막혀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위염을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흔히 말해서 명치 통증, 아래쪽 통증을 많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막혀있는 이 느낌 자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같이 겹쳐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 소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스껍고 멀미하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면 신경계, 스트레스나 신경계 계통의 문제도 같이 껴있지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염을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양방을 들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고 위험 소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이후에 정형적으로 이제 제산제를 복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제산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속이 쓰린 증상은 좀 개선이 되는데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한 느낌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원인에 대한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서 해당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스트레스와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진찰을 하게 되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년, 폐경을 거치면서 혹시나 살이 좀 급격하게 찌지 않았는지 하는 쪽으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폐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장관을 압박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혹시나 살이 최근에 많이 쪘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살을 좀 빼는 한방 치료로서 살을 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더욱 좋은 호전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이 좀 필요한 건 이제 폐경입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폐경을 겪으면서 상열감이라든지 위로 많이 이렇게 열이 많이 뜬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장을 치료하려고 위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침 치료도 단순하게 복부에 침 치료를 할 때의 호전도와 가슴 쪽으로 치료를 했을 때의 호전도를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가슴 쪽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호전도가 더욱더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위장 기능을 보충하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이런 우리 흔히 화병이라고 하죠.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약재를 썼을 때 더욱 좋은 호전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혹시나 조금 비만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라든지 조금 항상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좋은 호전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보통 지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명치 끝이 답답하면서 더부룩하다,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말씀을 하시죠. 하시면 제가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연동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그렇게 소화를 잘 점차 소화 기능이 점차 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죠. 위장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고여 있는 음식물로 인해서 위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위염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게 내 병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위염은
절대 이런 이제 속이 답답하다,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등의 어떤 정체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만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치 끝이 답답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 하면은 이제 팔다리의 근육을 생각하죠. 이럴 때 근육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거나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기관도 똑같습니다. 소화기관도 소화기관이 다 근육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근육은 혈액 공급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신경관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연동 기능, 음식물을 점차 내리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연동 기능이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하는 경우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더부룩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이 위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그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신경계통의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위장 기능, 위장의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더부룩한 느낌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적은 분들 중에서는 음식물을 삼킬 때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연화를 씹어서 넘길 때 정상적인 분들은 공기를 같이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서 공기와 같이 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과 그리고 장관 내에 이제 말 그대로 가스가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가스가 많아지게 되면 음식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공기가 가로막혀 있어서 음식물을 흡수를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은 거기에 남아있게 되면서 그 주변의 근육층을 점차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또한 근육의 움직임이 저하되면서 만성적인 답답함, 연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만성적인 위장의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에 대한 치료는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근육의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장 쪽으로 침 치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위장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탕약 치료 그리고 척추관에 관련된 신경관을 다시 뚫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한약 치료는 말 그대로 근육의 위장의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위장의 근육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탕약의 종류는 처방은 많습니다. 사군자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보중익기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곽향전기산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처방을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처방을 진단받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척추 쪽에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신경의 연결 통로가 점차 어디 통로 중에 어느 부분에 의해 막히거나 눌려서 소화기관 쪽에 제대로 신호 전달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 쪽의 치료를 통해서 위장의 어떤 신호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치료를 통해서 보다 이 만성적인 그리고 반복되는 증상을 말끔하게 치료할 수 있기 바랍니다.